재판부의 일갈, 세상에 나선 조민. 1심 재판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했는데 뭐라고 질타했는지 판결문 자그마치 300쪽이 넘습니다. 판결문 내용 바로 보시죠.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 총 357쪽 판결문 중 2페이지에 걸쳐 양형 사유를 밝혔고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객관적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 감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아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잘못에 눈 감았다. 이 표현이 조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1심 재판부의 일갈이 아닐까요? 자기 잘못에 눈 감았다.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죠.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져 동기도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재판부가 추상같이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라는 그릇된 인식. 그릇된 인식. 김수현 교수님, 눈을 딱 감는다라는 표현이 상투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용처는 뭐 다양해요. 야, 눈 딱 감고 한번 해 라는 말도 쓰일 때가 있고 이것처럼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에 대해서 눈은 딱 감고 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죠. 사실 만약에 본인이 적법하게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 모든 검찰의 그러한 기소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던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법원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야 뭐 자식 좀 삐뚤어진 자식에 대한 뭐 사랑이 좀 삐뚤어진 방식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법원이라고 해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이해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초지일관 자긴 잘못이 없다 모든 그 기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나는 모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건 뭐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징역형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초에 진작에 사과하고 뭐 이렇게 법원까지 가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직 고사하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고 조용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달이 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그 SNS인가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하겠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멸문지화?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애당초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 사라졌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기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탄압하고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소를 유지했던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 통영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1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고통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괘씸하고 잘못됐고 사회적으로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징역형까지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잘못에 눈을 감고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표현이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는 김 교수의 해석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일갈, 1심 내용 중에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진다 라는 대목도 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재판부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 갈수록 과감해진다, 범행. 이거 이제 조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는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조 전 장관의 공소장, 판결문 그 범죄 사실을 본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동양대 뭐 표창장, 뭐 일부 인턴십 위조, 허위 그게 몇 장이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에서 장학금을 탔는데
예를 들어 16,000달러 탔는데 그걸 39,000달러 둔갑시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확인 못 하겠지. 이건 얼마든지 해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평론 입장에서 공소장을 봤는데 예. 이 정도야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편법들이 예. 이 도덕 의식 없이 그냥 막 동원됐다. 우리가 일반인적으로 학부모들이 봉사활동 조금 위조하고 허위하고 그거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데 문서 위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걸 작성한 사람이랄지 조회를 해보면 이 유전지 뭔지 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은 판결 선고받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기소된 게 없다. 정경심 교수 기소됐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유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무죄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가 몇 가지가 나왔다. 대부분 무죄다. 그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2년 나온 것은 왜 이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적어도 사과나 유감 정도는 이제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법정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법정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 정치적인 기소, 무리한 기소. 그래서 나는 무죄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따르고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마디 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대목 준비돼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11일 의혹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방금 기자가 묻습니다. 입시비리 관련돼서는 왜 언급이 없냐? 유죄 받았는데.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눈을 감고 반성이 없다. 재판부의 일갈이 왜 나왔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